마지막으로 브로드밴드 매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이드밴드 매칭보다 더 넓은 대역폭에 대한 매칭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브로드밴드 매칭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1.5 피코의 캐패시터가 있고요. 그리고 시리즈로 저항이 35옴 있습니다. 시리즈로 저항이 35옴 이런 노드가 있습니다. 이 노드를 50옴으로 매칭을 하려고 합니다. 소스에 와서 파워 소스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보트임피던스 55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그 시뮬레이션을 S 파라미터 시뮬레이션을 할 거고요. 여기는 매칭 대역폭을 1.5GHz부터 2.5GHz까지 대역폭을 매칭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를. 그래서 이 정도 대역 안에서 임피던스 매칭 되는 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시작점을 1.5GHz, 끝점을 2.5GHz 잡고 스몰 포인트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여기를 브로드밴드 매칭이라고 이름을 정하고요. 여기에서 얘도 스키매틱으로 이렇게 매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러닝을 하면 S 파라미터를 플러스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집니다. 저희들이 그 브로드밴드 매칭의 조건을 지금 이주 파수 대역에 마이너스 15dB 리턴 로스 해당하는 게 VSWR 1.5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VSWR 1.5는 스미스 차트 위에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여기 그려진 걸 얘기해요. 거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스미스 차트 위에 저기를 그리기 위해서 이퀘이션 하나 가져오고요. 마찬가지로 x 도미별을 가져와서 리니어 스페이스 0에서부터 2 곱하기 파이까지 100개를 하고요. 그리고 VSWR 1.5 정도 되는 데를 찾으려고 하는데 1.5면 VSWR 1.5면 그 지금 어떤 식을 보셔야 되느냐면 VSWR은 이게 1.5 정도 돼야 되는데요. 이건 1 플러스의 감마 1 마이너스의 감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감마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감마의 크기는 얼마 정도 돼야 되느냐 하면 이 정도가 되려면 그러니까 0.2 정도 됩니다. 0.2면 0.8분의 1.2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1.2 나누기 0.8을 하면 얘가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감마가 0.2 정도 돼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경이 0.2인 서클을 그리면 됩니다. 플러스에 0.2 곱하기 4인의 x 곱하기 j 이렇게 해서 애들을 하면 이게 VSWR 0.2인 서클이니까 여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추가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지 되네요. 시뮬레이션을 하고 여기에서 VSWR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여기 서클 안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지금 여기 서클이 끝점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지금 여기 끝점 정도 돼요. 저항이 보면 이게 0.2가 감마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이게 감마 입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0.2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의 자세를 만들려면 여기 센터 프리퀀시를 여기 중앙으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값이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찾아내려면 감마를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2라고 얘기하면 왼쪽을 얘기하고요. 임피던스가 55보다 낮은데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면 55보다 큰 데가 됩니다.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저기에 해당하는 g는 50옴 곱하기 1 마이너스 감마 1.2, 1 플러스 감마 0.8 이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그래서 임피던스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0 곱하기 0.8 나누기 1.2 계산하면 한 33옴 정도가 나오죠. 33옴 정도 위치로, 33옴이 여기가 한 33옴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센터를 일단 찍어 보겠습니다. 센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마커를, 여기가 대충 한 1.8 정도 되네요. 그래서 저기가 한 중간 정도 되는 지점인데요. 여기를 여기 센터 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인덕터를, 시리즈 인덕터를 달아야지 시리즈로 인덕터 방향으로 오겠죠. 그래서 일단 시리즈 인덕터를 하나 달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인덕터를 얼마 정도 달아야지 여기까지 올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센터를 2기가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위치가 30 플러스 J57 정도 되니까 J57을 없애면 이게 35 근처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J57 정도로 없애는, 지금 보면 57 정도가 인덕터로 상쇄를 해야 될 값입니다. 그래서 57이 오메가 L 시리즈, 여기를 L1이라고 할까요? L1이라고 하죠. L1. 그래서 L1 값이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의 오메가가 여기 지금 주파수가 1.85기가 정도 되니까 보죠. 엑셀을 띄우는 게 낫겠네요. 프리퀀시가 1.85기가 정도 되고요. 그러면 W는 파이 곱하기 이 값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인덕턴스 값이 한 리액턴스 값이 57 정도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면 LS는 57 나누기 오메가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4.9 나노 정도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한 4.9 나노 정도를 달아보겠습니다. 4.9 나노를 달고 다시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4.9 나노. 네. 하고 러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이 정도 나옵니다. 지금 약간의 션트로 올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에 인덕터를 하나 꺼내서 션트로, 지금 보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간격이 있습니다. 여기를 약간 트리밍 하기 위해서 여기를 그라운드로 로테이션 하고 나니까 이게 그리드를 벗어나네요. 오프 그리드가 일어나서 맞췄고요. 자, 여기를 그냥 대충 한 100나노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튜닝을 하면 되니까요. 이 정도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그러고 나서 여기가 로우 프리퀀시, 여기가 하이 프리퀀시, 로우 하이 프리퀀시입니다. 이렇게 자세를 잡게 되면 로우 프리퀀시는 위로 뜨고요, 위로 올리고 하이 프리퀀시는 밑으로 내리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접으면 대역폭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진기를 이용해서 접게 되는데요. 로우 프리퀀시 쪽에서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션트 인덕터가 보여야 되고요,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션트 캐패시터가 보여야 됩니다. 둘 다 보면 션트 커버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내려오는 거. 그래서 각각 션트 인덕터하고 션트 캐패시터를 각각 달아야 되는데요. 션트 캐패시터하고 션트 인덕터 간넷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달고요. 공진기가 필요해서요. 여기도 업데이트를 해서 하는데, 여기는 션트를 달면 항상 그리드가 벗어나네요. 그래서 셋온 그리드 하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인덕터와 캐패시터를 찾아야 되는데요. 인덕터 캐패시터는 일단 공진기여야 되니까요. 공진을 저희들이 한 2기가에서 맞추겠습니다. 오메가 제로를 2의 구성 이 정도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 센터를 공진 주파수로 잡고요. 그리고 하이프리퀀시 쪽은 캐패시터가 보이고 로우프리퀀시가 하이프리퀀시가 인덕터가 션트 시리즈 캡이 보이고 로우프리퀀시가 션트 인덕터가 보이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여기에서 1 over LC가 이게 지금 공진기 쪽에 이 넘버링을 지금 여기로 L2, L1, L2, L3, C2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냥 레이블 이름을 그냥 변수가 하나, 둘, 공진기니까 CR, LR 이렇게 하죠. 그리고 여기에 그냥 이 값이 오메가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캐패시터를 저희들이 임의로 잡으면 캐패시터를 임의로 잡으면 인덕터는 1 over CR C 닷 오메가 제로 스퀘어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덕터는 캐패시터를 잡으면 이렇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캐패시터를 이퀘이션에서 그냥 CX로 잡을까요? 그냥 CX라고 하죠. CX라고 놓고 이퀘이션 하나를 더 가져올까요? 이퀘이션 하나를 더 가지고 와서 CX를 1, 2의 마이너스 12승 피코페라 해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CX를 정하고 나면 여기에 값을 우리가 이 인덕터 값을 LX로 바꿔놓을 거예요. LX. 그래서 여기가 LX, 여기가 CX 공진기를 이렇게 만들어놔서 지금 그 W0를 제가 2기가로 만들기 위해서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2의 구승으로 공진기 값을 정하고요. 그러면 LX는 1 나누기 CX 나누기 W0 나누기 W0 오메가 0 제곱 이렇게 해서 애들을 하게 되면 LX, CX, W0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자꾸 러닝을 해보면 신텍스라 뒤에 단위가 적혀 있네요. 그러면 얘가 피코페럿을 떼야 됩니다. CX 이렇게 어플라이를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러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CX를 약간 더 증가시키면 더 많이 휘겠죠. 지금 살짝 휘었는 게 보이는데요. 여기를 제가 2피코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2피코로 올려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휘입니다. 자, 적당히 휘긴 했는데 안에 완전히 들어가진 않았죠. 자, 여기를 집어넣기 위해서 이제 최적화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최적화를 하기 전에 여기를 먼저 한번 보죠. 그 다이그램에서 현재의 CX 값하고 LX 값을 보면 CX는 2피코, LX는 3.17나노 이 정도 초기 값을 찾았습니다. 자, 저 정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최적화를 해볼 텐데요. 옵티미제이션은 이 패키지를 가져옵니다. 옵티마이저를 할 때는 이제 여기 보면 네임은 브로드밴드 매칭, OPT 이러면 주면 되고 시뮬레이션은 스페이스 차트를 쓸 거고요. 알고리즘은 디폴트에 있는 걸 사용을 하겠습니다. 베리어블은 지금 이제 베리어블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CX, LX가 있었어요. 여기에 그냥 추가를 하겠습니다. 얘는 지워버리고요. 지금 안 쓸 거니까요. 그리고 CX가 지금 초기 값이 3.17 나노 정도 됩니다. LX가요. 자,
이 정도 값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L1, L2도 같이 추가를 하겠습니다. L1은 초기값이 4.9나노밀리 그 정도 되고요. 네, 캔슬. 여기를 지우면 안 되죠. 애들 해야죠. L1은 4.9나노밀리 애들. 애들 하고요. 그리고 L2는 100나노 정도를 댔습니다. 애들. 하고 여기 변수 이름을 집어넣겠습니다. L2라는 변수를 주고 여기는 L1이라는 변수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옵티마이즈 할 때 L1, L2, CX, LX 이 4개 가지고 임피던스 매칭을 해낼 텐데요. 임피던스 매칭을 할 때 저희들이 S11의 크기, 그래서 여기에 db S11의 여기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옵티미제이션을 할 때 이제 variable define 해야 되는데요. variable은 일단은 L1 값을 먼저 보겠습니다. L1 값은 초기치가 4.9단 정도 되니까요. 4.9, 2-9승 정도 잡고요. 미니멈은 1, 2-9승, 맥스는 대충 12-9승. 이 바운더리 안에 잡으면 되고요. 리니어하게 변하는 걸로 해서 애들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L2는 지금 큰 값이네요. 초기값이 100나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니멈 바운드로 50나노, 맥시멈 바운드를 150나노 이렇게 해서 애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LX는 초기값이 3.17나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나노에서 한 10나노까지 해서 애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X도 하나를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초기치가 2-12승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1피코에서 10피코 사이 정도를 해서 추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옵티메이션 변수가 추가가 됐고, 여기 yes라고 되어 있으면 옵티마이즈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액티베이트가 다 yes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 함수를 define 해야 되는데요. name은 dbs11 이름이고요. value는 여기 지금 s11 여기도 똑같이 db 1을 타입을 지금 S1룸 값이 마이너스 15dB 이하 되게 15보다 작게 이렇게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를 얘기하는 게 없나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일단 디액티브 시키고 나서 설정이 문제가 없는지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얘를 액티베이트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옵티미제이션 툴이 돌아갑니다. 지금 옵티미제이션을 된 건가요? 여기 저희들이 최적화 변수를 L1 값 4.9나노를 중심으로 1에서 10나노, L2 값 100나노를 중심으로 50에서 150나노, LX 값 3나노를 중심으로 1에서 10나노, 그리고 CX는 현재 값이 2피코 1에서 10피코 사이 값을 쓰게 해놨고요. 골은 지금 db에서 운동 값을 20dB보다 작게 하라고 해뒀고요. 알고리즘은 디폴트를 썼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여기에 보시면 이 값을 대표 값을 뽑아야 되니까요. 맥시멈 값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최대 값을 찾아줍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전체 홀 주파수 얘기니까 주파수 영역을 지정을 해줄 때는 1.5GHz부터 2.5GHz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이 주파수 영역, 이렇게 콜론을 찍어야 됩니다. 이 주파수 영역에서 얻어진 최대 S1룸 값에 대해서 최적화를 줍니다. 일단
최적화를 끊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옵티마이저를 켜고요. 잠깐만, 옵티미제이션을 액티베이트 시키고요. 그리고 옵티마이저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적화를 실행을 해서 그 최적의 이 이퀘이션 값을 찾아줍니다. 그럼 기다려야 되고요. 코스트 베리언스가 줄어들어서 지금 이제 값이 찾아졌는데, 여기 값을 끌어내려면 여기를 열어서 베리어블 좀 구해서 그 다음에 copy current value to equation에서 가져오면, 여기에 페이스트를 하면,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면 여기를 건너옵니다. 여기를 이제 디액티브 시키고요. 그러면 여기 값이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옵티미제이션을 끄고요. 이걸 잡고 이 값으로 여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러닝을 하면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지금 칼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게 20dB 이하 정도를 예언했는데요. 실제로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플러스를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 맥스를 풀어야 되겠죠. 그죠? 이퀘이션 하나 더 디파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dbx를 해서 db 한 다음에 s에 1 이렇게 하면 add, 그래서 러닝을 한 번 더 하고요. 그리고 칼티시안 코디네이터를 가져와서 여기 값을 플러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값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밋 쪽에 가서 마이너스 30에서 5db씩 0db까지 플라이를 하면 이런 대역폭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 대역을 좀 더 넓혀서 0.5x부터 한 5기가까지를 수입을 한번 해볼게요. 포인트를 201포인트 정도 수입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러닝을 하면 15dB, 지금 보면 이제 여기 1.5대1 VSWR 안쪽으로는 다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기가 되어간의 임피던스 매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로드가 주어지면 자세를 잡는 L 섹션이 있고요. 그리고 공진으로 반사계수를 이렇게 말아서 그 대역폭을 넓히는 그런 테크닉이 광대역 매칭의 기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